가부와 메이 이야기 6. 안녕 가부. 키무라 유이치글 아베 히로시 그림, 김정화 옮김. 아이 세움. 밤하늘을 가득 메운 별이 도도하게 흐르는 강을 하얗게 비추었습니다. 늑대 한 마리가 강물에 떠밀려 강가로 올라왔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걸까? 온몸이 젖은 늑대는 추위를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켜 늑대는 힘껏 소리쳐 불렀습니다. 메이! 메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럼 강물에 휩쓸려. 늑대는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마도 이 늑대는 메이와 함께 강물에 뛰어든 모양입니다. 늑대의 이름은 가부였습니다. 메이는 염소인데 가부와 메이는 비밀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비밀이 숲 전체에 알려졌고 궁지에 몰린 가부와 메이는 강 건너로 달아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메이, 이럴 거였다면 나와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가부가 어깨를 떨며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부가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메이, 살아있었어? 나도 너와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널 찾아 이 강가를 헤매고 다녔어. 이제 널 영영 못 만나는 줄 알고. 그래, 정말 다행이야. 둘은 메이가 모아온 마른 풀을 뒤집어 쓰고 다행이야를 되뇌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행이라고 안심하기에는 아직 일렀습니다. 가부와 메이가 가는 곳에는 바람 한 점 없어도 늘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수풀이 움직였습니다. 다람쥐, 원숭이, 온갖 동물이 숨어서 둘을 훔쳐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봐, 쟤들 맞지? 어제 강으로 뛰어들었다던 그 애들. 살아있었네. 여기저기서 소곤거렸습니다. 온 숲에 가부와 메이 이야기가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가부와 메이는 동물들이 속닥거리는 소리를 엿듣다가 아주 무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늑대들은 친구를 배신한 가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갈갈이 찢어 죽이고 메이를 축하용 먹이로 쓰겠다고 떠벌리며 숲 전체를 뒤져 둘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떡하지, 가부? 그렇게 찾아다닌다면 금방 발각되고 말 거야. 이제 틀렸어. 그 녀석들 정말로 그렇게 할 거야. 나 전에 배신자가 당하는 걸. 가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다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달아나자 가부, 저 산 너머로. 메이가 오른편 하늘에 가로놓여 있는 푸른 산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저 산 너머 소식은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꼭대기는 새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저 산 너머에도 푸른 숲과 폭신폭신한 풀밭이 꼭 있을 거야. 그래, 틀림없이 있을 거야. 둘은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산 너머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의 눈에 띄지 않게 어둠을 틈타 걸었고 잘 때는 수풀 속이나 바위 틈에 숨어들었습니다. 늑대들에게 들킨 낌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은 언제나 함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걸었습니다. 그것이 가부한테는 참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늘 함께 있어서 배가 고플 때도 염소 메이가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냄새가 제멋대로 코 속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메이에게도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단 하나 있었습니다. 메이가 잘 때면 가부가 살짝 나가는데 돌아올 때면 어김없이 피냄새를 풍겼던 것입니다. 들쥐나 새 같은 걸 잡아먹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부가 살아갈 수 없는 것도, 가부가 메이를 생각해서 살짝 빠져나가는 것도 메이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가부는 덤불 안으로 살짝 돌아왔습니다. 또 피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메이는 한참을 잠자코 누워있다가 마침내 이마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몇 마리나 죽이고 왔어? 그 말에 가부가 불끈 화를 내며 나도 너를 하고 먹지 않고 참고 있다고 말하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 가부를 봤다는 게 이 근처야? 덤불 밖에서 늑대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숭이 놈을 붙잡아서 캐는 거니까 틀림없어. 좀 더 잘 찾아보자. 가부와 메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바람은 반대 방향으로 불었습니다. 냄새 때문에 들킬 염려는 없었습니다. 늑대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늑대들이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가부와 메이를 찾아다녔습니다. 풀숲을 헤치고 덤불 속으로 늑대 2마리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좀 수상해. 그래, 절대 놓치면 안 돼. 낙엽에 파묻혀 숨어있던 가부와 메이는 코앞에 있는 늑대 다리를 보았습니다. 야, 여기 봐! 늑대 1마리가 소리쳤습니다. 둘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여기 예쁜 꽃이 피어있어. 정말이네. 밟지 않게 조심해. 알았어. 늑대들이 덤불을 나가자 가부와 메이는 후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늑대도 있나 봐. 메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가부가 화를 내며 대꾸했습니다. 좀 전 일은 미안해. 그러자 가부가 뒤돌아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늑대들이 떠나고 땅거미가 부드럽게 가부와 메이를 감쌌습니다. 겨우 산기슭에 도착해서 올려다보니 서쪽 산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산 꼭대기에 구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 구름 안에는 눈보라가 치고 있을까? 가부와 메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맞았습니다. 메이가 한밤중에 눈을 떠보니 가부가 이상했습니다. 가부는 메이한테서 눈을 돌리고 말을 꺼냈습니다. 메이, 나 이상한 꿈을 꿨어. 무슨 꿈인데? 그게 말이야. 기분 나쁜 꿈이야. 살이 통통하게 오른 염소를 실컷 먹는 꿈이었거든. 그 맛이 정말 끝내주더라. 뭐라고?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더 이상 같이 있다가는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가부는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메이의 몸을 핥아내리듯이 바라보았습니다. 빨리 어디든지 가버려. 내가 무슨 일을 벌이기 전에. 가부가 군침을 닦았습니다. 알았어. 나도 먹히기 싫어. 메이는 잽싸게 동굴을 뛰쳐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메이를 바라보다가 가부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가버렸구나. 차라리 잘 됐어. 뒤에는 늑대, 앞에는 눈보라가 기다리니. 이런 일은 나 혼자면 충분해. 너는 내 친구들한테로 돌아가. 안 돌아갈 거야. 갑자기 가부 뒤에서 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럴 줄 알고 나가는 척한 거야. 그럼 그렇지. 메이가 화를 냈습니다. 나도 각오하고 같이 간다고 했잖아.
뭐든 얘기하는 게 진짜 친구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은 나는 저기 시끄러워. 내 마음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뻔한 연극이나 하는 거잖아. 미안해. 메이가 기세등등하자 가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은 받아들일게. 정말 고마워, 가부. 아니야, 내가 미안해. 먹이한테 혼날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걸. 정말 미안해. 우린 정말 이상해. 둘은 마주보고 한바탕 즐겁게 웃었습니다. 가부와 메이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둘의 마음은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풀도 별로 자라지 않으니까 지금 든든히 먹어둬야 해. 그러고는 가부가 살짝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가부 녀석, 자기도 먹이를 찾으러 가나 보네. 메이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산을 올라갈수록 정말로 바위뿐이었고 풀은 점점 적어졌습니다. 그 대신 다른 동물을 만날 염려도 없어졌습니다. 산을 얼마나 올라갔을까? 바위투성이 길 저편에 작은 고개가 보였습니다. 가부와 메이는 고개에 있는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눈앞에는 저녁놀이 멋지게 물들어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꽤 올라왔나 봐. 저쪽에 보이는 게 산들산들 산이지? 그러네. 덥석덥석 골짜기도 보여. 여기서 보니까 저렇게 조그맣다. 저런 데서 먹고 먹히고 했던 거야? 글쎄 말이야. 쫓고 쫓기고 우리 모두 정말 힘들게 사네. 너는 아무래도 이상해. 늑대 주제에 염소인다 하고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다니. 뭐 구야. 네가 마음에 드니까. 뭐야? 내가 맛있어 보인다는 말이야? 진짜 그런 소리 하면 확 깨물어버린다. 깨물면 얘기도 나누지 못하지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물론 먹으면 맛있기야 하겠지만. 미안. 그래도 나는 언제나 너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좋아. 나도 내 그런 점이 마음에 들어. 그러고 보면 우린 참 많이 닮았어. 가부와 메이는 산기슭을 오르는 늑대무리를 보았지만 둘 다 입에 올리진 않았습니다. 마침내 해가 꼴깍 떨어졌고 가부와 메이는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문득 눈을 뜬 가부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메이! 일어나! 저기 봐! 하늘에! 우와! 보름달이 굉장하다. 정말 예쁘다. 주룩주룩 언덕에서 볼 때보다 더 굉장한걸? 그때는 안개가 짙어서 안 보였는데 지금이라도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달빛이 정말 따뜻해. 그래, 보고 있으면 나쁜 일 따위는 모두 잊어버리게 되고. 오늘 밤 너와 이렇게 예쁜 달을 보다니 최고로 멋진 밤이야. 앞으로도 많이 보러 오자. 그래, 좋아. 힘내서 산을 넘자. 알았지, 메이? 저 너머에 꼭 있을 거야. 푸른 숲이. 그럼 잊고 말고. 거기서는 즐겁겠지? 당연하지. 너와 함께라면. 가부와 메이는 아직 본 적도 없는 숲을 마음속에 그리며 다시 평온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산을 올라갈수록 구름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것이 하늘하늘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가부와 메이를 기다리고 있다 해도 둘은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늑대들이 이 산을 오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풍경이 새하얗게 바뀌었습니다. 둘은
한 걸음 한 걸음 눈을 뽀드득 뽀드득 밟으며 계속 올라갔습니다. 내일은 맑게 개겠지? 날씨가 좋아질 거야. 가부와 메이의 바람도 헛되게 다음 날도 눈이 내렸습니다. 몰아치는 바람에 하얀 눈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렇지만 둘은 서로를 위로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거야, 가부. 그래, 푸른 숲까지 힘내자. 죽을 힘을 다해 산을 오르는 가부와 메이에게 눈보라는 더욱 매섭게 내리쳤습니다. 휘휘 눈발이 둘의 몸을 휘갈겼습니다. 눈도 뜨지 못하고 입도 벌리지 못할 만큼 세찬 눈바람 기세에 둘은 못에 박힌 듯 그 자리에 꼼짝없이 멈춰 섰습니다. 왼쪽 오른쪽 위아래 할 것 없이 세상은 온통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추위에 메이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이미 틀렸어. 마침내 메이가 쓰러졌습니다. 염소는 늑대에 비해 추위에 약했습니다. 메이, 이런 데서 죽으면 안 돼. 가부는 열심히 눈을 파고 구덩이를 만들어 메이를 밀어넣었습니다. 메이, 제발 살아야 해. 부탁이야. 나 혼자 남겨두지 마. 가부는 메이가 얼지 않게 온몸으로 메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부의 기도가 통했는지 메이가 겨우겨우 눈을 떴습니다. 고마워, 가부. 다행이야. 너무너무 걱정했어. 그때 가부가 나지막이 외쳤습니다. 산기슭에서 싼 도시락이 없어진 것입니다. 허리에 단단히 감고 왔는데도 이 눈보라에 어디에다가 떨어뜨렸나 봅니다. 무슨 일이야? 아니, 별일 아니야. 이제 이 눈보라만 그쳤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눈보라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몇 날이고 그칠 줄 몰랐습니다. 게다가 천둥까지 내리쳤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가부의 배가 꼬르륵거리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벌써 며칠째 굶었는지 모릅니다. 눈보라는 곧 그칠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둘 다 여기서 이대로 굶어 죽는 걸까? 이렇게 쇠약해진 몸으로는 내일 아침조차 살아서 맞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메이를 바라보던 가부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제 머리를 탁탁 쳤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메이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먹이로 보였지? 응? 아니야. 아니야. 설마 친구를 먹이로... 가부는 마음을 들켜버려 민망했습니다. 그러나 메이는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가부. 밖은 너무 추워. 아마도 나는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 거야. 그러니까 가부, 내 목까지 살아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내 목숨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 친구를 만났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주는 친구가 있으니 나야말로 행운이야. 그러니까 가부는 많이 먹고 건강하게 이 산을 넘어서 무슨 말 하는 거야? 먹을 게 어디 있다고. 있잖아, 여기. 가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염소란 걸 알았다면 네가 어떻게 했을까? 그야 뭐가 치웠겠지. 그러니까 그때라고 생각하고. 왜 울어? 나는 우리 둘 중에 누가 살아남든지 둘 다 굶어 죽든지는 아무 관심 없어. 이러나 저러나 너와 두 번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테니까. 그게 너무 슬퍼.
정말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래. 이 눈보라 속에서 줄곧 생각했어. 목숨은 끝이 있잖아. 하지만 우리 우정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렇구나. 길고 짧은 차이야 있겠지만 알았어. 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해볼게. 그래, 처음 염소와 만난 것처럼 저쪽에서 다가와 덥석 물면 되는 거지? 그럼 잘 있어. 안녕, 가부. 안녕, 메이. 가부는 비틀거리며 눈구덩이를 빠져나갔습니다. 눈보라는 잠잠해졌습니다. 한밤의 어둠 속에서 산 꼭대기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메이를 삼킬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어디 풀 한 폭이라도 없을까? 가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메이를 위해서 있을 리 없는 풀을 찾아 산을 헤맸습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부는 산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문득 산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잦아든 눈보라를 헤치고 작은 불빛이 한 줄로 나란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빛나는 그 불빛은 의심할 것도 없이 늑대들의 눈이었습니다. 아니, 저 녀석들이 여기까지... 늑대 무리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주어도 좋을 친구라고 했지. 가부는 희미하게 웃고 21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크앙! 가부는 커다랗게 울부짖으며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맨 앞에 있던 늑대도 알아차리고 가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가부의 몸은 하얀 눈덩이가 되어 구르고 굴러 작은 눈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마침내 그것은 눈이 연기처럼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폭풍이 되어 모든 것을 죄다 집어삼키며 내려갔습니다.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린 메이가 눈구덩이에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짓말처럼 눈보라가 그쳤습니다. 눈앞에는 처음 보는 풍경이 반짝반짝 쏟아져 내리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부! 숲이 보여! 푸른 숲이 진짜 있었어! 가부, 빨리 와봐! 우리가 산을 넘은 거야! 가부! 가부! 메이는 그칠 줄을 모르고 언제까지나 가부를 불렀습니다.